여기 보시면 원소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이 periodic 테이블들 중에 반도체를 만들 때는 이 사족 원소들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원자들은 대부분 다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면 아우터 쉘에 맨 바깥쪽 쉘에 8개의 일렉트론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그 8개의 방이 최외곽 쪽에 있게 되는데 그 8개가 다 차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근데 사족 원소인 실리콘, 물론 다른 사족 원소도 카본이나 점원형을 가지고도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주로 실리콘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죠. 실리콘이 사족 원소입니다. 사족 원소는 8개의 방 중에 4개는 차 있고 4개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자가 1개 있을 때는 4개는 차고 4개는 비어 있는 형태를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원자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게 되면 그 절반의 에너지는 절반의 방은 차고 절반의 방은 비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에너지 밴드갭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차 있는 부분은 일렉트론이 차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방이 다 차고요.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비어 있는 방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최외곽이 위쪽에 노란색 하나와 이 아래쪽에 파란색 하나, 이 내부에 있는 일렉트론은 이미 다 차 있습니다. 근데 최외곽 쪽에 여러 개의 원자들이 몰려 있을 때는 그 원자들이 에너지 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방이 밴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 4개는 차 있고 4개는 비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 있는 마지막 에너지 레벨, 여기를 저희들이 밸런스 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일렉트론 에너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위로 갈수록 일렉트론은 에너지가 높습니다. 아래를 갈수록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일렉트론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전압으로 보면 밑에가 높은 전압이고 위에가 낮은 전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향이 일렉트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에너지 방향인데요. 일렉트론이 밑에서부터 차올라 오다가 여기까지 차고 방이 4개가 비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있는데 위쪽에도 물론 비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차 있는 에너지 밴드, 여기를 껍질이라 해서 밸런스 밴드 에너지라 하고요. 여기 바로 위쪽에 있는 에너지 레벨, 여기를 저희들이 컨덕션 밴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기를 흘릴 때는 이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덕션 밴드 여기 에지가 이제 에너지, 컨덕션 밴드 에너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일렉트론이 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 다시 말해서 방들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요 영역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어차피 일렉트론이 다 차 있고 전기 반응이나 화학 반응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우터 쉘에 있는 일렉트론이 전기 반응과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 에너지라고 했을 때 에너지 끝이 어디를 나타내는지,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물질을 표시를 할 때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를 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자바 애플리케이션 하나 띄워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에너지 레벨, 실제로 보면 여기가 밸런스 밴드 에너지, 그래서 이쪽 에너지 끝이 여기를 나타내고요. 위에가 컨덕션 밴드, 여기에 노란색 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를 우리가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자 안에는 일렉트론이 존재할 수 있는 방들이 이렇게 띠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띠 형태들 중에 아우터 쉘이 8개의 방이 있었는데 사실 절반은 사족 원소는 특히 사족 원소의 특징이 절반은 차고 절반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 갭이 크지 않을 때 반도체, 이게 온도에 따라서 혹은 도핑 레벨에 따라서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는 반도체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사족 원소를 위해서 반도체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에너지 밴드갭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반도체를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이 컨덕션 밴드가 있고요. 아래쪽에 밸런스 밴드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에는 주로 일렉트론이 차 있고요. 위에는 일렉트론이 비어 있고요. 이 사이를 저희들이 에너지 밴드갭이라고 얘기합니다. 밴드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족 원소인 경우에는 아래쪽에는 차고 위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에너지 레벨과 여기의 에너지 레벨을 보실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엣지와 여기 엣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체인 경우에는 사실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겹쳐 있는 경우가 도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밸런스 밴드가 여기 있고 에너지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컨덕션 밴드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이렇게 차 있는 거죠. 반쯤. 그래서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차 있는 컨티뉴어스하게 되어 있으면 컨덕션 밴드 위쪽에 일렉트론이 있어서 이건 도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 밴드 갭이 아주 크게 되면 부도체가 되겠죠. 반도체는 어떤 특징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상온에서 일부 일렉트론들이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를 점프를 해서 위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일렉트론이 이렇게 건너오게 되면 아래는 빈 방이 하나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홀이라고 합니다. 전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쪽에는 여기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프리 일렉트론. 프리 일렉트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짝으로 생겨납니다. 이걸 우리가 일렉트론 홀 페어라고 얘기합니다. 일렉트론 홀 페어가 있어서 이 일렉트론도 그렇고 여기 홀도 그렇고 둘 다 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흘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도체인 경우에는 일렉트론과 홀이 항상 짝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항상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N이라고 표시내는 건 일렉트론의 단위 볼륨당 개수를 나타냅니다. P는 홀의 단위 볼륨당 개수를 나타내는데요. 대체로 상온에서는 10의 10승의 퍼 세제곱센티미터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도체 물질을 만들 때 지금처럼 이제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다시 말해서 실리콘으로만 되어 있는 진성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실리콘으로만 되어 있는 진성 반도체를 사용을 해서 만들진 않습니다. 진성 반도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 하나가 위로 올라와서 위에 일렉트론 하나와 홀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일렉트론과 홀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반도체를 만들 때는 홀이 많은 반도체와 일렉트론이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일렉트론이 많은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를 이걸 N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N타입은 저희들이 도너라고 해서 도너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일렉트론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일렉트론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리콘 옆에 있는 5족 원소 포스포러스를 실리콘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에가 컨덕션 밴드라고 했고요. 여기요. 아래쪽이 밸런스 밴드라고 얘기했는데요. 실리콘인 경우에 아래는 일렉트론이 차 있습니다. 이렇게 일렉트론이 차 있고요. 위에는 비어 있는데 일부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포스포러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 포스포러스는 지금 밸런스 밴드 끝이 여기에 위치를 했습니다. 포스포러스가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에 자유전자를 만들어요. 포스포러스는 전자가 하나 남기 때문에 실제로 실리콘은 4개인데 5개이기 때문에 하나 많아서 전자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가 전자들이 방을 다 차지해 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홀이 생기려면 여기에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방을 얘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건너가지 못해서 홀의 개수는 작고 일렉트론의 개수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렉트론의 농도를 우리가 N이라고 얘기합니다. N타입의 일렉트론의 농도. 그리고 홀의 농도. 그래도 이제 일부 홀은 생겨 있겠죠. 그죠? 여기 홀의 농도를 N타입에서 홀의 농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둘을 곱하게 되면 항상 이 둘의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Ni 제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I라고 얘기하는 건 인트린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타입 머티리얼인 경우에는 일렉트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반도체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N타입입니다. 그래서 보면 ND가 10의 15승 퍼 세제곱센티미터 밀도가 이게 지금 말씀드린 ND의 농도가 이 정도 되는데 그게 바로 N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ni는 10에 10승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0에 20승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에 15승을 요게 10에 15승을 차지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충 러프하게 계산하면 여기가 10에 20승 정도 되고요. 여기를 돈을 가져야 10에 15승 정도 도핑을 하게 되면 얘가 10에 15승계 정도 됩니다. 얘가 이렇게 건너간 게요. 그러면 n, p, n 이렇게 되면 여기로 나누게 되면 p의 n의 농도는 거의 한 10에 5승 정도 됩니다. 이게 인트린직 컨센트레이션보다 훨씬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홀의 농도는 작고 일렉트론의 농도가 아주 큰, 이걸 저희들이 N타입이라고 그랬고요. N타입을 만들려면 실리콘보다 일렉트론이 하나 많은 포스포러스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도핑을 하게 되면 N타입이 된다 그랬는데, 주의해야 될 건 N타입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네거티브 전환, 다시 말해서 일렉트론이 많다 해서 네거티브 전환을 띄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홀은 여기 보시면 P타입 포스포러스는 원자와 일렉트론의 개수가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넷 차지는 제로입니다. 여기도 넷 차지는 제로입니다. 두 개를 더해도 넷 차지는 제로입니다. 단지 여기에 일렉트론이 많이 있을 뿐이지 전체 핵이 가지고 있는 차지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차지를 다 더하게 되면 어차피 제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타입 머티리얼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P타입 머티리얼을 만들려면 일렉트론이 한 개 모자란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타입을 만들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컨덕션 밴드가 있어요. 여기는 밸런스 밴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P타입을 만들 때는 P타입은 홀이 많은 머티리얼입니다. P타입은 홀이 많은데, 홀이 많은 걸 하기 위해서는 실리콘보다 전자가 하나 모자라는 원자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보론을 집어넣는데, 보론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보론은 실리콘보다 아우터쉘에 일렉트론이 한 개 더 작기 때문에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론이 하나 모자라요, 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밸런스 밴드 쪽에 실리콘 원자 안에 있는 일렉트론이 자기의 빈 방으로 가기에는 좀 머니까 대부분 다 얘를 여기에 일렉트론을 다 가두게 됩니다. 보론이. 이 보론 소자들이 일렉트론 하나에서 빼가져가서, 이 보론은 일렉트론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잡으면 안 놔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은 프리하지가 않아요. 붙잡혀 있는 일렉트론입니다. 그렇지만 밸런스 밴드 쪽에 빈 방들, 여기는 빈 방들은 프리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이려나요? 약간은 보이겠네요. 카메라. 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액체가 들어있는 이게 보온팩인데, 여기 보면 거품, 기포가 생겨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기포는 보면 이 액체가 없는 자리가 기포로 보입니다. 자, 이 기포가 움직이는 게 이게 움직이면 기포들이 움직이는데요. 홀이 움직이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홀이 빈자리가 있는데, 이게 일렉트론 클라우드 안에 빈 거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면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홀이 많은 소자, P타입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P타입은 홀이 많이 있고 N타입은 일렉트론이 많이 있습니다.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이 많은 게 N타입이고요.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홀이 많은 게 P타입인데, 말씀드렸듯이 얘도 넷 차지는 제로입니다. 보론도 넷 차지는 제로, 실리콘도 넷 차지를 제로입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넷 차지는 제로지만, 단지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 밴드 쪽에 있는 일렉트론이 보론이 가져가서 얘가 붙들어 버립니다, 일렉트론을. 그래서 홀은 생겨 있고 일렉트론은 없어요. 그래서 홀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홀의 농도를 우리가 P타입의 홀의 농도, 그리고 P타입에서 일렉트론의 농도가 1분이 있겠죠. 얘가 운 좋은 친구들은 건너가서 일렉트론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N인데 P타입. 다시 말해서 NP 곱하기 PP는 Ni 제곱을 만족을 합니다. 자, 이게 P타입 머티리얼의 특징이고요. N타입 머티리얼의 특징입니다. 둘 다 NP 프로덕트는 N타입이든 P타입이든 Ni 제곱의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N타입과 P타입 머티리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P타입 머티리얼입니다. 홀이 많은 물질이고요.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N타입 물질입니다. N타입은 일렉트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자 핵과 전자의 전체 차지를 더하면 얘도 차지는 밸런스를 있어서 제로입니다. 얘도 차지는 제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는 억셉트가 많이 있어서 일렉트론을 붙드는 애들이 있어서 일렉트론을 가둡니다. 이게. 그래서 홀이 많이 생겨나고, 대신에 여기 근처에 있는 홀들이 많이 생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갈 일렉트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렉트론의 농도는 작습니다. 그래서 NP 프로덕트는 항상 이 값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N타입은 일렉트론을 하나 남는 포스포러스 머티리얼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렉트론을 쉽게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정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에 있게 되면서 일렉트론이 많은 머티리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N타입 머티리얼과 P타입 머티리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